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유소 활기차게 문 열어봅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장중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락가락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이 중요한 이벤트, FOMC라는 이벤트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방송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 꼭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저희 방송 말미에는 늘 내일장 관심주 특별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일장 그리고 모레에 이어질 이번 주 장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눈 크게 뜨고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과정 함께 해주실 분이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면 찾아오는 그분,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종잘남보다는 좀 존잘남으로 들리는 비슷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화사하게 입고 오셔서 네네. 두 가지 의미가 다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나쁘지 않아요. 시장 매일 그 견고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견고한 거거든요. 급하게 올라가면 눌림이 있고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2,400을 돌파해서 조금씩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8일이죠.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 발표가 있기 전에는 보통 하락장 또는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아주 강한 견고한 소의 걸음처럼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변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국내 증시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는 것 또한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좋아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보유 종목들은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급등주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3% 정도 수익 청산했다면 이제는 5%, 7% 그 이상도 제 노란 톡방에서는 수익 청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는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7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 새벽 3시니까 내일까지는 지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새벽 3시에 금리 발표를 하고 나면 28일부터는 큰 폭의 지수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좀 말씀드릴 텐데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하고요. 금양 그리고 에이펙트, 플래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금양을 빼고 세 종목은 저도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상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P&K 같은 경우는 무중 권리락입니다. 오늘 뉴스를 어제인가 오늘 봤더니 금감원에서 무중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 잡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의 실체는 변하지 않으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무중과 권리락을 택하는 것은 앞으로 더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한가다.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육성법이 통과돼서 강세인데 에이펙트가 반도체 후공정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스크는 마지막 상한가 종목인데 자회사 팬덤 코리아가 NFT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 같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사실은 금양을 빼고는 장 마치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일 흐름상 볼 때는 저는 금양은 조금 더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워낙 만약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상한가 종목 정리해서 관정에 넣으시고 내일장 맞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의 걸음처럼 우직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FOMC라는 묵직한 이슈를 안고 가는 것 치고는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상승폭이 작을지언정 우직하게 나아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 종목 봐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인 금양은 함께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의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 살펴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7월 18일에 공개해 주셨던 진원생명과학 상승률 7.41%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날 공개해 주셨던 NPC 오늘 상승률 새롭게 경신을 해줬습니다. 최고가 기준 6.08%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20일에는 푸른저축은행 공개를 해주셔서 바로 그 다음 날 6.63%, 실제 노란톡방 공략 기준으로는 8%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1일에는 유신 공개를 해주셨죠. 3.0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22일에 아남전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상승률 0.11%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 7월 14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히림이 오늘 또 한 번 상승폭을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1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다가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을 해줘서 13.6%라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고의 종목들의 모습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 네. 지금 NPC와 또 아남전자 네.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NPC하고 아남전자를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NPC, 아남전자는 오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PC 차트인데요. NPC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NPC를 사실은 내일까지 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NPC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장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일 하이텍이란 신규 상장주가 성일 하이텍이 2차 전지 관련이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폐배터리 전문 기업인데 NPC가 현재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국내 대장주 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일 하이텍이 28일 날 내일 모레 상장을 하기 때문에 NPC의 내일 흐름을 꼭 지켜보시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NPC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구가 NPC를 사실 처음 말씀드렸던 적이 7월 19일입니다.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드리면 7월 19일 날 이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NPC가 그냥 홀딩하고 계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5%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NPC 흐름이 종가 부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걸 봤을 때는 내일 한번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경인데요. 차트 보시면 분봉상 급등, 횡보, 급등, 하락. 그다음에 종가 부분에서 다시 급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NPC는 내일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내일을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8일 날 성일 하이텍이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 수급은 성일 하이텍으로 몰릴 것이지 NPC로 몰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마지막 NPC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면 관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서 NPC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남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남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이 차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올라가면 이렇게 갈 것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대와 다르게 오늘 아남전자가 갭 하락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차라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대 양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이 중심값이란 가격인데요. 2,700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힘을 응축했던 흠이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일 응축했더니 폭발하지 않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일 보는 거고 아직은 아남전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 재료가 좋잖아요. 아남전자, 하만, 아마존 웹서비스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2,700원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좀 어렵고 좀 모호하고 애매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 두 종목 아직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노란톡방에서 수익 청산을 아남전자 일부 청산했고 히림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청산했고 한국 BNC라는 종목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짧게 대응을 하고 있다. 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는 하루에 딱 한 종목만 관종으로 드리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한 종목 관종으로 드리고 한 종목을 AS하고 한 종목이 그 다음날 급등 나오면 또 급등 나오는 거에서 말하는 전문가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3개, 많게는 5개씩 관심 종목을 두고 한 달이면 60개에서 100개인데요. 거기서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 또는 급등이 나왔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저는 하루에 한 종목만 드리는 거고 항상 8시의 남자 이용주는 저는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하루에 한 종목을 보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다음 달 20일 날 제가 여의도에서 강연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시면 항상 약속드린 것처럼 노하우를 다 풀어서 다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가지 종목 개인의 선택 종목 보고요. 방송 말미에 벌써 이제 7월 후반입니다. 14번째 관심 종목을 오픈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오늘 개인의 선택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두 종목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MPC의 경우에는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28일 상장 예정인데 MPC 내일 흐름 반드시 보시고요. 배트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이 MPC 수익 청산의 기회인데 내일 만약에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죠. 자, 노란톡방에서 함께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남전자의 경우에는 어제 바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하만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흐름 나쁘지 않게 보이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일반 투자자분들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의 결과 노란톡방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서 나온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에 함께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과연 MPC 그리고 아남전자의 내일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FOMC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둔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입니다. 플리토가 차지를 했는데요. 플리토 오늘 흐름 보시죠. 자, 4.66% 상승이 나왔고 38,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사실 12시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 차곡차곡 쌓아 나갔고 4만 원까지도 올라섰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꼬리와 몸통 길이 비슷하게 가져가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의 연속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수급도 들어와 줬고 오늘 4%대 상승폭이 나와줬는데 전 세계 1,000만 명이 사용하는 통합 번역 플랫폼이다라고 포털 소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Yes, I can. 네. 마치 그 예전에 영화 그 삼진그룹 뭐 그거였나요? 네. 발음이 좀 후졌나요? 순간 느껴졌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영어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자,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언어 데이터 전문 번역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상승의 재료 잘은 모르겠어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재료가 나온 게 제주관광공사에서 다국어 메뉴판 사업을 지원한다. 이게 뭐 QR 코드로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매수는
제로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메뉴판 지원한다 이런 이슈로 사실 이렇게 4% 올랐다 이걸 붙이기에는 재료도 약하고 상승률도 약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리토 같은 경우는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이슈가 아니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냥 개인 소액으로 움직이는 그 추세의 흐름이다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플리토 차트를 좀 길게 봤더니 과거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날이 보면 2021년 12월 달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2021년 10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날 상한가 갈 때도 보면 2021년 4월 달에도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가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은 보시면 거래대금이 거의 없이 4% 가까운 상승이 나와서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 얼마나 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상한가를 갔던 때를 보면 그때 재료가 카카오 엔터에서 모든 언어로 웹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만든 웹툰을 이 플리토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지만 플리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플리토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또 판매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난 적도 있는데 플리토가 언어 번역 회사이기도 하고 언어 AI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우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내일 이 정고점 구간인 4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야 플리토는 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 없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만 원 기억하시고 거래대금이 워낙 없고 호가가 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셨다가는 무리하게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플리토는 재무도 안 좋고요. 거래대금도 거의 없이 상승이 나온 만큼 내일 특별한 재료가 딱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보다는 하락 횡보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료 사실 플리토가 제주관광공사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제작 사업에 지원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걸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오늘 상승폭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고 재료의 어떤 크기도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셔요. 자, 기존의 상한가를 갔을 때는 카카오와 함께 웹툰의 번역을 지원한다. 라는 그 재료의 크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소박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플리토 오늘 호가도 얇고 또 재무도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닌 만큼 상승보다는 하락 또는 횡보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신 만큼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플리토가 차지를 했고요. 자,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5위입니다. 그린케미칼이 차지를 했는데요. 그린케미칼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오늘 8.05% 상승이 나와서 8,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12시 한 반쯤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상승폭 아주 크게 가져가면서 고가가 9,000원도 넘어서는 모습으로 가는가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아쉬운 뒷심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면서 몸통보다 길게 형성이 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어제만 해도 매도를 소량하다가 오늘 소량 또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자, 그린케미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탄소 중립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또 제도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케미칼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재료를 보면 사실은 그 재료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담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중기부라고 하는데 중기부에서 사실은 26일 날 오늘이죠. 중소벤처 탄소 중립 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런 내용이었겠죠. 탄소 중립이니까 환경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다도 탄소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간담회 내용인데 이 간담회 내용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향후 중기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린 케미칼 재료가 약합니다. 간담회이고 대통령이 주재한 것도 아니고 중기부에서 주재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윗꼬리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린 케미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 탄소 중립 관련주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관심 종목으로는 그린 케미칼을 탄소 중립 수혜주로 우선 엮어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린 케미칼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더라고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좋고 무려 배당도 2.37% 하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최근 들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제가 맥점이 나오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19,000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빠져 있으니까요.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 지지라인도 봤더니 지지라인도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받고 상승을 여기 지지라인 보면 6,300원 구간이네요. 이 구간 동그라미 쳐드릴 테니까요. 이게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아주 옛날 작년에 전고점 부근인데 6,300원 부근에 딱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만 좀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보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요.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21선 위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오면 이 간담회란 재료가 만약 컸다고 한다면 상한가를 들어가면 되는데 간담회란 재료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보실 때 재료의 크기가 크지 않는다면 상단에 있는 저항대를 확인하시고 그 저항대에 매도가를 걸어 놓으시면 거의 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61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린 케미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매도를 딱 이 구간 9,000원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뭐 8,980원 이렇게 걸렸으면 최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스킬이 바로 이겁니다. 매도가 매수보다 100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매도를 할 때는 분봉도 봐야 되지만 일봉도 보는데 그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가 정확히 9,040원이었기 때문에 8,990원에 걸렸으면 거의 5호가 차이로 최고가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재료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9,000원대 매도를 한 분은 가장 매도가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의 흐름은 내일 봐야겠고 내일 또 120선을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거래량 실은 윗꼬리 장대 양봉이고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 케미칼 사실 오늘 재료의 그 크기가 강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중기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는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앞으로 탄소 중립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배당도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건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나왔죠. 매수와 매도의 중요한 스킬이 나왔는데 오늘 그린 케미칼처럼 흐름 보이는 종목 어떻게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그 스킬 얻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그린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4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 이지바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오늘 흐름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이지바이오 9.82% 상승이 나와줬고 4,5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12시 반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상승폭 가져가면서 수직으로 쭉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때 가져갔던 상승폭으로 오늘 거의 5,000원 부근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들쭉날쭉한 흐름 보이면서 상승폭 조금씩 반납을 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윗꼬리와 몸통 길이 비슷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표정이 좀 엇갈렸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덜어낸 물량에 비하면 상당히 좀 소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죠. 네.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꿨다고 하는데 튀르키예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할 수 있게 협약을 맺었다가 또 러시아가 그 항구를 공격하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했는데 결국에는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곡물 수출이 재개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전쟁 이슈로 사실 곡물주, 사료주 급등이 나왔는데 앵커님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재료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되나 그리고 이르면 금주 첫 선적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달 27일이면 내일이거든요. 내일 초르노모르스키에서 착수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곡물 수출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질문합니다. 이게 되면 이지바이오한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전쟁으로 급등했던 이지바이오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이게 상승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뭐 조금 더 이렇게 재고를 쌓아둘 수 있어서인가 뭐 별 생각을 사실 다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의 상승은 시장에서 엇갈린 시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 같고 기관과 개인은 그냥 흐름세가 좋았기 때문에 딸려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심플한 사람입니다. 재료를 볼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재료의 정확성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4천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 분모로 재료가 급등이 나오는 거지 4천만 명이 생각이 2천만 명, 2천만 명 나누면 그게 급등이 가지 않고 윗꼬리가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승은 엇갈린 시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이지바이오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곡물 수출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배합사료 관련주가 간다. 이거는 사실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현대사료, 또 관련 이지홀딩스 관련주들이 같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곡물 수출이 열리고 이제 곡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 했는데 이지바이오 오늘 갔다는 거는 저는 시장에 엇갈린 시야이고 개인과 기관은 반대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당연히 배합사료 관련주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곡물주 앞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손절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봉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제가 이때가 전쟁 때입니다. 전쟁 급등, 전쟁 급등. 근데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하락, 다시 한번 또 이슈 한번 급등, 또 하락.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 곡물 수출 재개된다고 했을 때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재료가 거꾸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봉을 보면 이 기사가 나왔던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급등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급등이 아닌 것 같다. 재료가 아닌 것 같다.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되고요. 이렇게 엇갈린 시야이기 때문에 꽉 찬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윗꼬리 양봉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가 내일 나온다면 이지바이오 상승은 제가 인정을 할 텐데 이 재료로 내일은 가지 않는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료는 심플하고 단순해야 개인들과 기관들이 접근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곡물주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오늘 상승이 나왔네요.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으므로 내일은 아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접근은 금지하겠습니다. 네, 식량난 이슈로 이지바이오가 올랐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열리는 그러니까 식량난 이슈가 누그러질 수 있는 이슈에 급등이 나온 모습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린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용준 파트너께서 저희 방송에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던 시기에 그럴 때마다 식량난 관련주들 담아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제 식량난 관련주들의 흐름이 얼추 끝나간다. 그러게요. 네, 사실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미래생명과학을 지난달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면서 그게 마지막 식량주의 테마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노란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차트를 일일이 봉 하나하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깨져야 될 자리에서 21선 이후로
올라온 단봉이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주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했고 그 다음날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식량장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게 지난달이거든요. 6월 달. 네. 근데 지금도 곡물주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하는 의견인데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곡물주는 사실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곡물주는 앞으로 흐름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흐름이 나오려면 또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주는 지난달에 이미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심지가 불편하시겠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제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섹터가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런 만큼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의 흐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개인의 선택, 과연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3위입니다. 맥 ICS가 차지를 했는데요. 맥 ICS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오늘 12.14% 상승이 나왔고 7,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짝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상승폭 쌓아 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10시에 고점 안착을 하는가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따라서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몸통보다 더 긴 윗골이를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은 들어와 줬는데 기관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맥 ICS 인공호흡기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맥 ICS의 이 인공호흡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당시에도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는 자회사 맥 헬스케어 관련한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온 거죠. 사실은 기본 재료는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이제 맥 헬스케어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더블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오늘 그 확진자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그 본인이 아직 코로나 확진이 안 됐고 과거에 걸렸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99,327명. 이제 내일이면 10만 명이 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라 하면 이게 다시 또 더블링이 난다면 걸렸던 사람은 다시 걸리고 안 걸렸던 사람은 다시 또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숫자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하다가 갑자기 확 커지고 있는 지금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맥 ICS는 6개 종목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먼저 맥 ICS 관종에 넣으시고 메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는 인공호흡기하고요. 환자 감시 장치 전문 기업인데 중증 환자들이 인공호흡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급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 ICS가 그때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오늘의 상승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재료가 첫 번째 베이스 재료고요. 두 번째 재료는 자회사 이슈인데 자회사가 프랑스 소재 S사 총 투자금 400만 달러, 52억 가운데 지분인 200만 달러, 약 26억 정도를 입금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이스 재료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맥 ICS가 상승하기 위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 ICS 차트를 가장 크게 보면 이때 보면 2,000원짜리 맥 ICS가 2만 원, 2만 4천 원이 됐기 때문에 2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고요. 코로나 잠잠해지면서 다시 원위치인 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이렇게나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윗꼬리는 이 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맥점이 나오고 급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 아마 앞으로의 코로나 재확산을 예견한 스마트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맥점을 잡으신다면 보수적인 분들은 6,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공격적이신 분들은
7,300원 오늘의 종가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내일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메가 ECS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분봉상 타점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봉을 보고 타점을 잡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메가 ECS 오늘의 중요 종목 제가 타점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걱정스럽게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규 확진자 10만 명 돌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코로나19 이슈가 살아있고요. 또 여기에 자회사 맥 헬스케어의 해외 투자 유치 완료 소식, 또 현대차그룹의 공급사 선정 소식도 있으니까요. 내일 맥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 실현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수익을 만들어내기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에서 맥 ICS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3위 맥 ICS까지 만나봤고요. 개인의 선택 2위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입니다. 아셈스라는 종목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아셈스 오늘 13.29% 상승이 나왔고 16,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얕은 갭에 띄어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 완만하게 쌓아 나가면서 견조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후에 장 막판에 조금은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윗골이 짧게 달고 몸통 길게 만든 장대 양봉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해줬고요. 외국인 수급이 4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계속해서 꾸준히 담다가 오늘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는데 덜어낸 물량은 크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셈스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비교적 신규 상장 기업이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 뭐뭐 있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죠? G2 파워도 있고 또 퓨런티어, 그렇죠. 세아 메카닉스 정말 상반기에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맞아요. 만들어냈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지난번 강연에 바로 전날 했던 세아 메카닉스는 진짜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네. 왜 신규 상장주를 제가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앵커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신규 상장주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G2 파워는 원전이라고 생각하고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아셈스는 OEM, ODM, 신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도 그 자체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퓨런티어가 가면 신규 상장주인 G2 파워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상장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신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2달 전, 3달 전에 세아 메카닉스, 퓨런티어 이런 것도 공략할 때, G2파워 공략할 때는 한 뭉탱이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노트하실 때 신규 상장주도 하나의 섹터다, 하나의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셈스는 2022년 2월 달에 상장한 회사이고요. 신발, ODM, OEM 회사를 거쳐서 최종 수요자인 메이저 신발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메가 ECS 다음으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상승은 사실 재료가 특별히 없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가장 최근 기사가 7월 11일 날 기사니까 벌써 한 달도 된 이번 달 초반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라갔던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하나증권에서 한 연구원이 아셈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하실 때 EPS, PBR, PER 공부하기 다 귀찮으시죠. 하지만 저는 우선 오늘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하나증권 연구원이 2023년 아셈스 예상 EPS를 1,312원으로 잡고요. PER, 퍼를 15배를 도출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는데 그 목표 주가가 16,200원입니다. 그 목표 주가가 19,68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6,200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출했던 목표 주가까지 간다면 아직도 20% 정도는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PER, EPS를 산정하는 것들은 꼭 정답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를 구하는 여러 산정식 중에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만든 산정식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16,200원이고요. 하나증권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EPS를 멀티플로 했을 때 19,680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어드리면 19,680원. 엔터를 치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익 구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증권 연구원 말대로 목표 주가 이렇게 산정이 된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수익률로 하면 약 20%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 보면 아셈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에 61억 했던 영업의 아셈스가 올해는 112억입니다. 2배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보시고 아셈스의 오늘의 상승은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인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ICS, 아셈스 둘 다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에서 2배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관종에 넣고요. 물론 중기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아셈스도 같이 봐드릴 테니까 아셈스 보유하고 계신 분, 또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 사실 이용준 파트너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G2파워, 퓨런티어, 세아 메카닉스 저희 방송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이전에 내일장 관심주로 종목을 공개를 해주셔서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어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셈스 역시 신규 상장주로서 내년부터 영업이익 2배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맥ICS와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위입니다. 플래스크가 차지를 했는데요. 플래스크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플래스크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 사실 만들어내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1,8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역시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폭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막판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풀리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데 모두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들기는 합니다만 플래스크는 자회사 팬덤 코리아가 NFT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약간 뜬금없는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NFT가 지금 관련 자료들이 다 안 가고 있는데 플래스크가 NFT로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상한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물론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단벌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래스크 오늘 이슈는 자회사 팬덤 코리아가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 영상 기반 NFT 콘텐츠 및 NFT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의 섹터가 NFT하고요. 메타버스 쪽에 시장이 몰릴 때 이런 기사가 나오면 2연상, 3연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주요 섹터가 이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강한 흐름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생각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제 보면 상한가 이쁘게 꽉 찬 양봉으로 들어갔는데 분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굳혔다가 한번 깼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아주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170억 정도 터져 있으니까 아주 큰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이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170억 정도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은 물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재료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NFT가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일정 구간 갭 상승한 후에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좀 플레이스크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이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다면 매도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은 뭐 있을 수 있으나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물대가 많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말할 14번째 7월의 관심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는 플래스크가 차지를 했는데 상한가를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NFT 관련주들 함께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은 윗꼬리단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런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주목받은 6개 종목들 차근차근 알아봤는데 이용준 파트너가 과연 새롭게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에 올려주실 내일장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7월 14번째 관심 종목은 MPC 가지고 왔습니다. 네. MPC는 7월 19일 날도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냈던 종목인데요. 제가 관종을 내놓고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그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요. 수급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MPC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MPC를 다시 갖고 왔고요. MPC의 일정은 우선 성일 하이텍입니다. 제가 7월 19일 날 말할 때 경쟁률이 뭐 90대 1이고 청약 증거금이 뭐 몇 조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청약 증거금이 지금까지 산출된 게 20조이고 일반 경쟁률이 무려 1207대 1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일이 28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돈들이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 하이텍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 성일 하이텍에 몰리기 전에 그 전날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내일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MPC의 폐배터리 관련 수급 그리고 성일 하이텍에 들어가고 싶은 수급들이 MPC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목이 아프지만 MPC를 아주 강조를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이 동그라미 친구가 이미 MPC를 한번 공략을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의 급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차트가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장대 음봉은 다 먹었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10,000원 돌파하게 되면 MPC는 여기서부터는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월 달에도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부분 거의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MPC도 한번 내일 관종으로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11,000원, 1,100원입니다. 1,1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게 MPC인데 내일 하루 27일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해드리면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이 상장이 이제 내일로 하루만 남겨 있고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성일 하이텍의 공모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폐배터리인 MPC를 관종에 넣고요. 내일 노란톡방,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MPC가 과연 몇 점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PC 오늘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고의 선택 종목에서도 만나보셨고요. 또 이전에 7월 19일에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이미 6.08%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성일 하이텍을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일 하루 NPC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그런 만큼 사실은 정말 길게 볼 종목이 아니라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으로서 NPC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내일장 관심주라는 코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이용준 파트너는 늘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주셨죠.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NPC만큼은 내일장 관심주라는 코너에 딱 맞게 정말 내일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NPC 11,1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새로운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내일 노란톡방에서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일장 바로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 노란톡방에서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